부처 협조사항 공유하겠습니다. 기업 R&D 성과 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도입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투자형 R&D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의 R&D 지원 방식은 연구비 지원만 하고 끝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회수, 재투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R&D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추진 방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특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SPC 형태, 그리고 정부가 투자조합을 형성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R&D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시행되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 4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 중기부에서 우선 시행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내년도 연구개발 출자금 비목 신설을 완료하고 기획처와 기금을 통한 재원 반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본격적인 투자 R&D 확대를 위해서 수요 발굴 기획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대형 R&D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 국토부, 기후부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투자형 R&D 성공 기업의 성과가 시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후속 지원 체계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가 병역특례나 특례 상장 이런 어떤 특례를 제공하고, 중기부가 이제 수출 대외 인증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이런 후속 지원 체계에 대한 구축 방안도 법무처 차원에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던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기 비공개 회의 하기 전에 또 정리하고 갈까요? 지금 영상 홍보 그러세요? 실시간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거 먼저 하고. 네, 그러십시오. 네. 그럼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장촉 홍보 영상 상영이 있습니다. 국세청 영상 보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서 영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세외 수입을 여러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원팀이 된 정부가 통합 징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충주시의 최지호 주무관, 일명 벌에 쏘인 강아지로 인기몰이 중인 양주시 주무관 등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간 관계상 약 1분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위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제가 의사입니다. 어디에요? 선생님 어쩌죠? 비행기를 비상착륙해야 할까요? 고래 영무원이에요? 오늘은 승무원입니다. 선생님, 환자 먼저 빨리 봐주세요. 네, 다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그랬어요? 벌에 쏘인 거예요? 괜찮아요. 어떡해, 많이 안 좋아요? 양산 사람이에요? 서울 토박인데요? 휴가 때 여행 갈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자, 결과 나왔어요. 편하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단순 쇼크예요. 교차 위안이 되겠네요. 누구시죠? 국세청 직원인가요? 네, 이분께 과태료 징수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과태료도 징수한다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등의 국세 수입 현황들도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자, 공무원 화이팅! 저도 공무원인데요. 지호 씨네? 지호가 간다. 지호가 간다. 이따가 사진 찍으러 갈게요. 선생님 이러다 환자 죽겠어요. 원래는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환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혀를 주물러 주시고, 자, 여기 와서 다리를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국가징수업무의 일원화. 완전 민주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국가행정의 협시에 국세외 수입 통합 징수. (100% 납득은 안 되는데). 네, 잘 만들었네. 네. 네. 국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국민들께서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해 주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 중 부동산 관련입니다. 용가리 님이 서울 집값 꼭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입니다. 진ND 님이 기름값 상승, 자재값 상승 또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천채 물리학 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보완책을 더 내달라 이런 의견을 더 해달라? 예, 더 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GMO 완전 표시제 관련입니다. 찰리 님이 들어있다, 아니다,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밀크 초콜릿 님은 한눈에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관련입니다. 어태나 님이 처벌 만능주의라고 하셨고요. 이도윤 님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금융치료하고 관련해서는 경제벌 이런 쪽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니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정신을 똑바르게 치료하자 뭐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 정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관련해서요. 경기 고담시 님이 사회공헌한 기업 돈줄 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정도 의견을 주셨고요. 네. 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취급하지 마시고요. 그거 전부 다 스크린 해가지고 필요한 유용한 얘기들은 잘 체크해서 각 부처로 나눠주든지 각 부처들이 알아서 챙겨가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좀 이렇게 길게 토론한 이유는 일단은 첫째로는 해당 부처 담당 공직자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께 국가 행정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과정을 이제 알려드림으로써 이제 국정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소통과 또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노동부 얘기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 최근에 지금 저 민영배 그 시장도 어려운 걸 하셨는데 그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기존 노조에서 이거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다. 노동쟁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협의를 해보고 쉽게 말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소위 그 노동쟁이 파업 등등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 도대체? 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이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은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가지고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전공이라기보다 어쨌든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반드시 다 입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냐. 입법으로 정했는데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입법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그냥 포괄적 기준이죠.
그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입법, 그러니까 법률이 안 하면 행정 관여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다 법원으로 가서 판결로 결판 낸다. 중간에 행정은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죠. 그거는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초래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사 자체에 그러면 관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헌법에 의해서 미리 정리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부 역할인데 그 입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그 입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또는 뭐 법률의 입법 취지 범위 내에서 그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가 안 하면 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 못하는 것처럼 이 각 그 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을 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법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각 부처에서 의견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국회의 업무 하중도 커지고 제가 볼 때는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는데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건 행정부 몫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행령을 정해라. 또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각 부의 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정해라. 예를 들면 지방자치에 관한 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이 기준을 만드는 건 시행령으로 잘 안 하고 다 입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는 지금 이번에 이 문제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네. 근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막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노동위원회 나오셨어요? 노동위원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정하죠.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 지침을 내립니다. 가이드라인도 내리고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석 지침을 내렸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 예컨대 요번에 그럼 요 사례를 대입해 보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보도자료도 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거기에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용인이나 수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전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뢰 짐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 자체는 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소위 경영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그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안도 사실은 지금 어쨌든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근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입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대등한 3부 중에 한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은 게 좋겠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나중에 뭐 직권남용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해요, 그냥.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우리 공직 문화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런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동부도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들도 해당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서 부족함이 있으면 일단 불형으로 스스로 만드는 규칙으로 시행 규칙으로 할 수 있냐를 먼저 검토하고 만약 그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건 법률로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입법을 국회에다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이 과정들이 생략돼 있다.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부 문제 얘기하면 제가 다른 부처들도 좀 참고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갖 개혁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제도를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있는 제도를 잘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하는 거에 우리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는 너무 입법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네. 그 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가지고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여기 사방에서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쭉 스크린을 좀 해가지고 노동위원회가 구체적 분쟁이 발생할 때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고 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면 시행 규칙에 해당되는 뭐 지침이든지 뭐 아니면 뭐든지 고시든지 이거를 좀 정리를 쭉 해주세요. 그래야 좀 사회적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상무로 발령 낼 거냐? 이것도 저 사람이 노동자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그것도 쟁의 대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하게 넓어지잖아요. 이거를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현장에 잘 지도하고 저희들이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지방 간서를 통해서 노동조합에게 잘 지도하고 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그러십시오.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예. 기준을 잘 정하는 거. 그리고 이 법무부하고 법제처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데 원래 시행령의 권한 범위, 시행령의 권한 범위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법률의 집행,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행. 그건 뭐 당연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라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그건 하는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근데 입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야 될 필요한 사항 등은 당연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는 어떻습니까? 그 법률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시행령 불령으로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불령으로 정할 수 있고 만약에 관련된 법률이 없다면은 그냥 일단 정책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법시험 잘 보셨던가 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쨌든 법대에서 배우는 기본 지식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법률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나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통 포괄적인 그런 위임도 옛날에 했는데 만약 이게 없더라도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분쟁의 대상이 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좀 정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웬만하면 먼저 그 고민을 꼭 해보십시오. 규칙으로 할 수 있는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행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야 이 유동하는 이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또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지되지 않는 건 나쁜 짓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간 거라면 안 되지만 그건 법률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뭐 일반적 질서 유지나 아니면 새로운 질서 창설도 그 법률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각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너무 입법으로 막 다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고서 쓰라 그러면 전부 입법으로 하겠음 이렇게 써와요. 자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